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오면서요, 지하철을 타면서 늦을까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막 문이 닫힐만 하는데 이게 어떤 분이 딱 타셨어요. 정말 우리 입장에서 반대를 생각하면 그 닫히면은 기다려야 되는데 타셨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막 인상을 쓰시면서 그거를 미리 누르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좀 웃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이런 유머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게 사람이 몇 명 타지도 않았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탄 사람들이 입은 무겁고 머리는 돌이고 얼굴에 철판 깔고 간땡이가 붓고 그래서 무거워서 안 올라갔대요. 네, 그런데 어느 때는 얘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네, 입은 동동 뜨고 머리는 텅 비고 화폐 바람 돌아가고 이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웃게 해드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서 서로 인상 쓰고 있느니 이렇게 웃고 올라가면 훨씬 나을 거 아닙니까? 네, 한 번은 이렇게 딱 2층 올라갔는데 이게 10,000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탔는데 10,000원밖에 안 돼요? 예, 이게 10,000원 인원이 많이 찼는데 2층이니까 10,000원, 우리가 20,000원밖에 안 되냐 그래서 막 웃었는데,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좀 이렇게 마음의 평정을 갖고 나이를 드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 듭니다. 이제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대부분 본인 나이를 아주 죽어라고 얘기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알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길을 쓰고 그걸 꼭 알고야 많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졸업을 몇 년도에 했어요? 이러면 몇 년도에 졸업했다면 그걸 앉아서 또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얘기하기 싫어하는 걸 뭐 이렇게 아시려고 그래요. 한 살부터 차곡차곡 먹었겠죠. 그리고 이분이요, 네, 5살밖에 안 됐어요. 무슨 5살이에요. 나머지는 집에 두고 다녀요. 제가 이랬거든요. 저는 누가 나이를 물으면 그냥 거리낌 없이 제 나이를 얘기합니다. 그 옆에서 아니 여성분이 어떻게 본인 나이를 그렇게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이래요. 저 한 살부터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돌 때도 4살 넘은 얼굴입니다. 네, 노숙한 얼굴이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마음의 평정심이라고 할까요? 20대에는 막 미운 사람도 많고 또 질투도 많고 또 막 저 사람이 나에게 평소 대하는 것보다 다르게 대하면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러고 밤새 고민하고 이랬어요. 제가 트리플 A형, 소문자 A형입니다. 지금은 이제 일을 하면서 성격도 화통해지고 또 이제 웃음을 전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변했지만 그 당시에는 네, 이렇게 가다가 돌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동생들이 나오다가 그 돌뿌리에 넘어질까 봐 그걸 결국은 들어서 딴 데다 놓고 오고 이 정도로 소심했거든요. 수학 시간에 문제를 풀다가 틀렸다? 그걸 다시 만회하기 전까지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이걸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평소에 잘난 척 하더니 왜 저런다고 하지 않을까? 이거를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제가 그 기회를 딱 넘어서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정말 사는데 힘들죠. 지금 생각하면 20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20대에. 그런데 그때는 막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고 이래서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이 몸이 항상 이렇게 부었어요. 그때 20살 때 거의 30살로 봤으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그 사진을 어디다 이렇게 감춰놨지만 그때 보면요 이렇게 퉁퉁 풍선처럼 이게 주먹이 안 쥐어질 정도로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마음의 병이었나 보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때 이제 제가 바로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빠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엄마가 저희를 앉혀놓고 오빠에게 양보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은 무조건 여자들도 배워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란 제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만 했어요. 지금 같으면 행동으로 옮겼을 텐데 20살이다 보니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주변의 여건이 제가 이게 어떻게 타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고민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게 대학을 이제 몰래 들어갔죠. 몰래 들어가서 네, 알바하면서 대학 졸업했고요. 또 이제 30대가 되니까 네, 일을 가져야 되잖아요. 또 어떤 일을 가질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그 당시에 제가 여드름이 정말 빽빽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피부 미용 그 관련 에스테틱이라는 게 그때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배운 거예요. 대학 4학년 때. 배워가지고 네, 취직을 했습니다. 직업훈련에서 강사로 취업을 한 거예요. 취업을 하면서 방배동에 이제 탤런트 피부샵을 또 열었죠. 별 경력도 없이 저는 뭐든지 해야 되겠다 이러면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이에요. 의외로 소심한데도 그런 면에서는 되게 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는 고민은 많았지만 늘 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30대에는 그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대보다는 30대가 좀 편했어요. 예, 주변의 여건을 제가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용기가 생겼기 때문에 직업훈련에서 강의를 하면서 저녁 때는 네, 상담을 배우러 다니고요. 상담을 배우면서 특수관리를 배우러 다닌 거예요. 제 여드름이 워낙 많이 나니까 오직 사람 보면 피부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샵을 하면서도 이게 막 피부가 저기 하면 끝까지 제가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죠. 또 제품도 팔아야 되는데 파는 것보다 싸줘요. 이거 가지고 가서 쓰셔서 빨리 나으시라고. 좋아지면은 샵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그래도 그분이 좋아졌다고 전화를 받으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 30대에는 무조건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오손도손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하면 된다 이렇게 외치니까 할머니가 대면한다 이랬대요. 대면한다. 우리 살다 보면 돼야 하지 이러지만 하면 되거든요.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네, 행동으로 옮기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많이 했지만 안 해본 게 없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상담을 배우고 나니까 또 곳곳에서 이제 자기네 와달라는 데가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가서 관련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20대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 고민으로 힘들었지만 또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젊기 때문에. 또 30대에는 그래 무조건 뭐 젊음이 있으니까 네, 남들 다 시집 갈 때 저는 시집을 못 가고 매일 그 일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때는 이제 피부 배우고 나서 특수 관리를 또 배우고 나니까 네, 그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특수 관리를 또 가르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 시기를 놓친 거예요. 저희 때 되면 33살이면 지금 43살 폭이에요. 저희 엄마가 시집도 못 가는 게 저렇게 매일 일만 한다고 시집도 못 가는 게 밥 먹으면 시집도 못 가는 게 밥도 많이 먹네. 또 친구 만나러 가면 시집 갈 생각은 안 하고 친구만 만나네.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제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러다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애 키우다가 이제 또 일을 갖게 되죠. 지금 경력 단절 여성들이 고민을 하는 게 정말 한창 잘 나갈 때 결혼을 하고 보니까 또 애를 낳았으니 키워야 되잖아요. 애를 키우고 나서 사회에 딱 나와 보니까 남들하고 벌어지는 갭이 너무너무 이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네,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뭔가를 준비를 해라.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배우자감이요. 전문적인 자기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전문적인 일을 갖고 있으면 애를 낳고 키우다가도 나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살림 못하면 어때? 내가 설거지하면 되고 밥 햇반 사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일하는 여성도 또 함께 늘어나는 거죠. 제가 일을 갖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뭐 모르고 일을 가졌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문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24년을 했으니까 또 이 일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잠을 많이 자본 적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게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걸어갈 때는 뛰어가야 되고요. 뛰어갈 때는 날아가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가서 배우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 30대는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40대가 됐죠.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제일 그래도 그나마 아쉬운 게 아이를 하나 낳은 거예요. 아이를 하나 낳은 거. 그때 일이 바쁘지 않았으면 하나 더 낳았으면 아이가 좀 덜 외롭겠죠. 그래서 이게 모임 같은 데서 자기 나이를 밝히지 못하고 이러는 분들 보면 아니 원래 나이 다 얘기해서 예 나이가 많으시네요 이러면 네 어떻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럴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나이를 얘기해서 어머 젊어 보여요 이러면 구김살 없이 살아서 그래요 이러고 네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이는데요 이러면 초년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또 저기 나이 얘기 밝히기 싫으면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30년 됐네요 이러면 시작선을 못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10살부터 얘기한 건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일하는 여성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남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유머러스하게 딱 거절을 해라. 제가 일을 하다 보면요. 왜 이렇게 밖에서 일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는 여성한테 또 호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강사님 저랑 연애할래요? 이러고 대놓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진작 얘기하시지 며칠 전에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또 어떤 분이 네 강사님 부산에서 강의 들었는데요. 서울 온 김에 강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이러면 어떡하나 나는 제주도에 와 있는데 이래요. 제주도는 서울까지 빨리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값을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는 애답게, 20대는 20대답게, 30대는 30대답게, 또 어른은 어른답게. 우리가요 여기 정말 젊어 보이고 싶어서 여기에 아주 짧은 미니를 입는다고 해서 아주 10년씩 젊어 보이진 않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젊어 보이는 거랑 젊은 거랑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젊어 보여봤자 한 2, 3년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이에 맞는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있고요. 또 거기에 맞는 옷도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짧은 미니를 입고 머리를 이렇게 생머리 여기까지 한다고 그러면 아마 좋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게 어울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울리기 쉽지 않은 스타일이거든요. 네, 뒷모습이 아가씨 같지만 어머 아가씨 꼭 처녀 같아요. 이렇게 딱 보면 이 노처녀들이 제일 밀고 싶은 게 유모차랍니다. 유모차. 네네. 그래서 저는 그래 답게 나는 나답게 20대는 20대답게 만약에 10대가 인생이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요 그 나이에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이값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또 나다운 것도 또 중요하겠다. 그래서 나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이를 먹되 좀 곱게 먹자. 이걸 이렇게 땡기고 위를 땡긴다고 해서 내가 막 10년, 20년 젊어진다고 해도 주민등록 나이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요즘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60이다 그러면 곱하기 0.8을 해라. 그러면 네, 48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만 48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적응이 되니까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젊게 살까? 응? 마음이라도 일단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돼요. 매일 마음이 지옥이면요, 이 표정에 이미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면 이미 이 피부 색깔이 그거를 말해준다고 표현합니다. 우중충해지고 표정은 이렇게 되고 이러는데 그래 긍정적으로 살자. 나이 1살부터 열심히 먹었는데 좀 곱게 늙자. 나이 먹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곱게 먹자. 두 번째가 내 상대방을 배려하자. 상대방을 배려하자. 네, 나이 먹었다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버릇없는 것들이 매일 이렇게 하면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해줄 수가 있을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하니까 강사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거의 다 제 후배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하니? 강의할 때
뭐가 필요해요? 저는 없는 자료가 없어요. 왜? 예, 후배들한테 내가 뭘 나눠줄까 생각을 하니까 돈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눠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나눠줄까 하다가 교육 자료를 나눠주자 해서 교육 자료를 정말 있는 것들 다 샀어요. 그러니까 이 강사가 어떤 쪽으로 강의를 하면 그거를 완전히 모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저도 누군가에 샀지만 그게 저작권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겠구나. 또 어떤 강사, 그 강사가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는데요. 특강을 한다고 해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선배 강사로서 앉아서 들었어요. 처음 본 강사였어요. 그런데 저도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이 옷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강사를 딱 보니까 네, 옷이 그냥 전문가 옷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백화점을 갔는데 백화점에서 세일을 80% 하는데 44예요, 44. 우리는 44를 그냥 줘도 못 입어요. 그런데 이 원단이 뭐 외국 원단이라는데 정말 이렇게 기름이 절절절절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80% 세일. 그래서 그걸 사다가 드라이 딱 해갖고 그 강사한테 전화해서 집 주소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집 주소를 해갖고 딱 보내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제 사이즈를 아셨어요. 소매만 좀 줄이면 딱 저한테 맞는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뭐 제가 지금 그 강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활동하는 거 보면 알고요. 굳이 만나가지고 뭐 그 고마우니까 밥 사줘요.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저 역시도 제가 강의를 할 때 저희 은사님이 어느 강의를 이제 시범 강의를 저한테 내가 강의하는 거 가서 봐라 이렇게 해갖고 같이 따라갔는데 어느 강사가 강의를 끝나고 딱 나오는데 정말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 네. 왜냐면 이거 얼굴도 이쁜 데다가 이게 서비스 CS 강사다 보니까 이 스튜어디스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몸매도 되지만 이 자세도 안녕하십니까 뭐 이 자세. 네, 구두도 적당하게 높으면서 옷이 벌써 기품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저 은사님이 윤호가 너도 빨리 강의해서 저런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사람의 분위기라는 것은 고급 옷을 걸친다 해서 또 고급 핸드백을 든다고 해서 그게 기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우러나오는 네,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라든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이런 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이제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옛날 생각이 이제 문득문득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나이도 괜찮은 나이야. 네. 네, 정말 오늘 주제가 어쩌면 괜찮은 나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70대라고 해서 나이 들면 슬퍼할 필요 없고요. 80대라고 해서 지나온 세월을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분의 살아온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후회하지도 말고 지금 또 최선을 다함으로써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또 제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막 나이 지나간 거 후회하고 이러면 야, 지금이 최고 좋은 시간이야. 우리가 가장 소중한 금이 황금, 지금, 소금이래잖아요. 근데 아내들은 현금, 지금, 입금 이거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네. 예, 며칠 전에 그 강의 가서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래요. 강사님, 네, 말씀하세요. 왜 요즘은 고시만 죽는 거야? 이러셔요. 왜 고시만 죽는 거야? 그래서 고시만 죽어요? 그래, 묘비명이 하면 다 고아무개 이러잖아. 이래서 제가 막 웃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어르신이 보실 때는 다 거기만 이러지만 고아무개가 돌아가셨다는 이 고시만 죽은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면은 먼저 그분들에게 즐겁게 해드려요. 왜? 예, 사람이 즐겁다 보면은 고민의 강도도 줄어들지만 내 나이가 이런 생각도 덜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재미로 이제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사막을 걸어가는데 말, 소, 양, 원숭이, 사자. 네. 그러면 보통 이제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요. 뭘 제일 먼저 두고 가고 싶냐? 이러면은 원숭이, 또 어떤 분은 사자, 어떤 분은 말 이러는데 뭘 두고 가고 싶으세요? 먼저 두 가지만.
제일 사막에서 다 데려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2개만 두고 간다 그러면 네, 두 개. 사자? 소? 네, 네. 저는 원숭이하고 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사자는 명예. 소는 일. 원숭이는 남편, 배우자. 양은 자식. 저는요, 원숭이하고 양을 두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자식을 주고 나 후를 날고 싶은 거예요. 사자는 이제 명예거든요. 그래갖고는, 예, 제 아들이 이걸 물어보더니 엄마 나를 두고 간다고, 남편도 두고 간다고, 아빠도 두고 간다고 막 이랬는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원숭이, 아유, 재롱, 나 냄새나. 네, 양, 그 냄새나 막 이랬거든요. 사자는 그래도 든든하게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말은 또 이제 내가 타고 갈 수 있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네, SNS 상에 심리 파악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를 어떻게 쓰든 어떤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고 궁금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재미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살면서 그래도 그 나이에 결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 한 번씩 다 하셨죠? 네. 다른 분들은 제가 2번은 한 줄 알아요. 말을 이렇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하니까. 그래서 결혼도 제 나이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하면서 우리 가정 내에서 겪는 일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자식. 예, 자식은 낳지 않고 결혼만 하면 70%만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자식 키우면서 막 속이 뒤집었다 뭐 했다 얼마나 네, 속 썩을 일이 많습니까? 또 애가 어느 날 아프면 들고 업고 병원 다니고 또 밤새고 네, 그런 적 많죠. 이러면서 또 부모님의 생각도 하게 되고 이래서 결혼도 남들 할 때 해야 되고요. 애도 낳을 때 낳아야 돼요. 네. 이런 게 제 나이에 맞는 거거든요. 요즘 처녀총각들이 시집장가 안 간다고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가더라도 우리 둘만 살자. 딩크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딩크족.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살아온 흔적이라도 네, 내가 이 아이를 낳아갖고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얘네들 재롱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은 이미 효도를 다 한 거래요. 그런데 부모들이 키우기 힘드니까 개 키워서 뭐 하면 뭐 1억 든다는데 그 1억 갖고 우리 열심히 즐겁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게 이기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기심.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 결혼하고 저도 이제 늦게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일찍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 애가 이제 30살이니까 예, 제가 일찍 가갖고 얘를 이제 장가 보내고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을 텐데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어요. 그 이제 50대 되면요. 우리가 50대 되면 이제 며느리를 빨리 보는 사람들은 보고요. 사이를 또 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이값을 하려면 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른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어른 노릇이 막 화나게 한다든가 며느리를 간섭을 한다든가 요즘은 장모가 사이 그 시집살이라고 하나요? 처가살이를 시켜갖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대요. 예, 수시로 사이 노는 날 오게 해갖고 뭐 망치질을 해달라, 못질을 해달라, 가구 옮겨달라. 그런데 그 아들의 입장에서 사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했어요. 사람 마음이 내 아들이 주방에서 일하는 건 너무 화가 나고요. 사이가 주방에서 딸을 도와주는 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입장을 좀 생각한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 내 아들이 일주일 내내 열심히 돈 버느라고 일하고 쉬는 날 편히 있지도 못하고 주방에서 저러고 빨래 돌리고 이런다면 속상하겠죠? 그러면 내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내 딸, 물론 예, 며느리가 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이가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며느리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그 사이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값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때그때 결혼하는 거 중요하고 또 다음은 건강은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됩니다. 내가 내 건강은 배우자가 해줄 거야? 아니면 자식들이 해줄 거야? 네, 그러면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일어나갖고 저는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남편을 10년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럼 간호사들은 전생에 죄를 많이 져갖고 환자를 돌봅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명쾌한 답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현생을 살면서 전생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거는 그냥 아픈 우리 그분을 만난 것 뿐이에요. 아니면 살다가 어떤 사람이 저는요 장남한테 절대 시집 안 가요 이래갖고 둘째한테 결혼했대요. 그런데 장남이 사고로 죽는 바람에 둘째가 졸지에 장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건 내가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뭐다 이렇게 딱 잘라 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결국은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이게 유야무야 우유부단하라는 게 아니라요.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를 들볶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글부글 요번 일주일에 안 좋은 일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했다 이러면 벌써 표정이 나타나거든요. 표정이 이렇게 굳고 또 피부 색깔도 막 탁해지고 이래서 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을 해요. 이렇게 릴렉스 하면서 먼 이게 푸른 초원 위에 제가 이렇게 운동 단식 아니죠. 단전을 하고 있는 모습 아니면 가만히 그냥 무념무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그래 내가 미워했던 그 애가 결국 생각하면 나도 잘못이 아예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니까 저는 그때 40대보다 지금이 훨씬 인상이 편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시집살이 하면서 우리 시어머님은 그 당시에 책을 1000권 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야단을 치실 때는 고서에 의하면 네, 또 옛날 왕께서 또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이러면서 야단을 치시니까 제가 차라리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단을 치실 때 고서에 의하면 공자왈 이러면서 하니까 막 그런 게 못 견뎠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 내가 어떤 시어머니 될 것인지 모르는데 그럼 아들이 편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거 갖고 하면 결국은 내 아들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했다면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이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월이 스승이라고 세월에서 얻는 것도 많아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왜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우리 엄마가 여기 쑤셔 이러고 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속색일 때 엄마가 왜 혼자 울고 계셨는지도 이해가 가고요. 또 아버지는 왜 그 항상 외로움을 타셨는지 알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데 어버이날에 가갖고 엄마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다가 엄마 즐겁게 만나자 이러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어요. 근데 그 기사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건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예요. 엄마가 정말 멀리서 보고 계시다면 자식이 나 때문에 늘 슬퍼하는 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열심히 살게, 착하게 살게, 좋은 영향 미치면서 살게 이러고 왔거든요. 주변에 보면요. 내가 이렇게 기운이 다운되면 열심히 사는 분을 보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게 열심히 사는 분들을 보면 내가 더불어 힘이 생기거든요. 80 되신 분이 열심히 운동하고 또 75 되신 분이요. 봉사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하라고 그래도 못할 텐데 그분은 이렇게 어려운 분들 도시락 나르는 거를 봉사를 하고요. 또 이렇게 커트 미용 기술을 배우신 분들은 복지관에 가서 그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하고 쉬는 한 달에 한 번 쉬는 그 날에 가셔갖고 그 어르신들 커트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남에게 받은 거를 베풀면서 사는 이런 모습이 정말 젊어지게 해서 얼굴 땡기고 화장 이렇게 하고 이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가 딱 좋은 나이가 아니라 그때는 그때대로 좋고 지금은 이대로 내가 좋기 때문에 그 젊은 날을
계속 뒤돌아보면서 후회할 필요 없고요. 지금 이 시간에 즐기면서 사는 게 저는 가장 괜찮게 나이를 먹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또 이해 못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 못할 것도 없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오죽하면 그랬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나오면은 계속 그냥 사람들이 싸움닭의 별명이 싸움닭. 이거 보세요. 매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사는 낙도 없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이러니까 자기를 봐달라는 뜻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봐주세요 좀. 나 지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친구해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요. 왜 싸움닭 소리를 듣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속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오고 속이 부글부글 하니까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해. 절단 날게요. 막 이랬대요. 야, 누가 이렇게 발을 밟아갖고 어머 죄송해요 이러면 왜 남의 발 밑에 집어넣냐고 이런대요. 예.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 어른한테 양보하면서도 주변 그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보하면서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째리고 봤대요. 왜 그 많은 자리 앞에서 내 앞에 서 있어가지고 나도 힘든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것도 젊은 거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젊었기 때문에 샘도 내고 젊었기 때문에 희생도 하고 젊었기 때문에 화도 났던 거 아닌가. 근데 지금은 다 내놓고 너무 편안하고 이러시면서 이제는 그전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혼자 살면서도 35평 막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 살아요? 몇 평 살아요? 이거를 묻기도 전에 그 얘기를 했대요. 제가요 강남에 사는데 32평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느껴서 18평으로 얼마 전에 이사했대요. 그러시면서 왜 그렇게 월세까지 내면서 그렇게 허세를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월세 내는 걸 지금까지 모았다면 아마 노후 대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보험을 하는 분인데 보험을 하면서 이분한테 딱 상담이 들어가면 바로 사인을 해야 될 정도로 이분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읽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사람의 심리를 그렇게 잘 아세요? 이랬더니 자기가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에게도 누군가가 이게 자기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면 그냥 두 귀를 열고 마음도 열고 이렇게 귀담아 듣게 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설계를 해준대요. 이분이 만약에 돈이 없는데 내 욕심만 챙겨가지고 비싼 보험료를 내게 한다면 이것이 얼마 못 가서 해약을 하게 되면 누구 손에? 이분 손해겠다. 내가 물론 수당은 많겠지만 이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고객들이 정말 이분의 진심을 알고 열심히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요. 울면서 저 지금까지 이렇게 제 말을 편안히 들어준 분이 없었어요. 이러면서 갈 때 웃고 간대요. 이모 이러면서 간대요. 금세 상담을 했던 이분이 처음 만났는데 갈 때는 이모 이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가고 나서 보니까 보험 얘기를 안 했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언젠가 필요하면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면서 50대는 50대대로 60은 60대로 또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정말 살만한 세상 살만한 나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또 이제 제 아들 30살인데 직장 생활 너무 힘들다고 이러더니 아침이면 엄마 출근할 때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얘는 입에서 나오면 행복 소리가 정말 쉴 새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자식 키우는 일이 가장 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식을 키워서 한 집안의 엄마. 이 엄마가 이제 내 딸이 누군가의 시집을 가면 자식을 낳으면 엄마가 될 거 아니에요. 또 내 아들도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면 한 집안의 가장이고 또 아빠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를 같이 사는 동안에는 그 아들로서요. 또 엄마로서
내 몫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네, 제 아들을 보면서 아,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저는 심성을 먼저 보고 있거든요. 심성. 그러니까 20대에 맞는 네, 심성을 가지면 돼요. 막 이렇게 인생을 온갖 삶의 고뇌를 진 것처럼 20대에 막 이런 분이 있어요. 만나면 그냥 매일 한숨만 쉬는 거야. 아유.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재벌 회장도 그 나이하고 재산하고 바꾸자 그러면 얼른 바꿀 정도로 정말 가치 있는 이 나이에 왜 그렇게 한숨을 쉬고 사세요? 이랬더니 제 나이가 뭐가 좋아요? 이래요. 제 나이 20대 때 어르신들이 이랬어요. 아, 이쁘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나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왜 나를 보시면 이쁘다고 하지? 이랬는데요. 지금 20대 젊은 사람들 보면 그냥 내 눈에 이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젊은 그 자체가 이쁜 거죠. 근데 젊은이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네, 그래서 예, 제가 또 제 나이를 탓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80대신 분은 절 보고 좋은 나이, 얼마나 좋아 그 나이. 예, 그러시면서 그 나이 때는 제가요 갑상선 암으로 정말 이 병원에서 우울하게 지낼 때였어요. 그런데 정말 극복하고 났더니 그때 나이가 아주 황금 같은 나이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나이 탓하지 말고요. 내 나이 때 꿈을 잃지 않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이 때 뭐 꿈을 가진다고 해서 큰 꿈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50대, 60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꿈을 갖는 거죠. 또 60대 되면 70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꿈을 갖는 거예요. 큰 꿈을 갖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60대는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봉사를 하면서 살까? 근데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 거리를 배워야 되는데 어떤 거리를 배울까? 그래 나는 평소에 웃음치료 관심이 많았어. 아 이건 무료로 가르치는 데 많으니까 그거에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보호사로서 한번 해볼까? 또요 60대신 분이 그 아이들 그 뭐라고 그래요? 애기들 돌보는 거 베이비시터 그걸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분은 70세예요. 남대문에서 수입상가에서 열심히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쉬는 날이라고 해서 언니 요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베이비시터를 하고 있는데 애기들이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왜? 내 손녀딸은 다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 애기를 너무 잘 보니까 이 부부가요. 여행할 때는 이분도 같이 가신대요. 예, 해외여행 할 때도 이분을 같이 가신대요. 왜? 내 아이를 돌봐주는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네, 친정엄마,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이렇게 내 아이를 이뻐해줄 조부모들이 없는데 이렇게 내 손녀처럼 돌봐주시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에는 어버이 선물도 주고요. 해외여행 갈 때도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60대 베이비시터 그 자격증을 따길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70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또 어떤 78대신 분은요. 그 유치원에서 게이트볼 강사를 하고 계세요. 봉사로. 10년 동안 하고 계시는데요. 평소에 자기 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이 운동하던 거를 네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해요. 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네 활기가 있죠. 또 평소에 하던 운동을 가지고 봉사를 하니까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의 삶을 살려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 또 적당한 돈이라고 해서 뭐 수천만 원, 뭐 수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남에게 예, 밥 한 번은 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 서너 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살 수 있는 거. 그게 품위 유지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품위 유지비. 네. 품위 유지비로 좀 적당한 돈이 있어야 되고요. 또 배우자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가 있으면 네, 배우자가 같이 사는 경우에는요. 혼자서 살면서 아무리 건강을 챙기는 것보다 배우자가 있으면서 담배, 흡연, 술을 먹는 것보다도 네, 배우자가 같이 사는 게 훨씬 더 건강하대요. 혼자 좋은 거 다 먹는 것보다 같이 살면서 흡연하고 술 마시는 이분들이 더 건강하대요. 왜? 배우자가 같이 했을 때 훨씬 젊게 살 수 있기 때문이래요.
건강하게. 그러니까는요, 나 여기 가려워 이러면 긁어줄 수 있고, 전 싸우는 것도 건강해야 싸운다고 그래요. 또 그것도 사랑이거든요. 네, 그냥 봐도 못 본 척 이런 거보다. 네, 그래서 우리 하는 얘기가 막 따라하는 사람이 전화했는데, 아우 왜 걸었어요? 다신 걸지 마세요. 이러고 끊는 것보다 누구시죠? 모르겠는데요. 이 무관심이 더 무서운 거래요. 네,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란데 왜 하세요? 이거보다는 누구시더라?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훨씬 더 네, 무관심으로 네, 거절이 더 잘 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텃밭을 요즘은 또 이렇게 분양을 해줘서 네, 그 텃밭에 상추를 심어서 상추 뭐 시장 가면 뭐 2,000원어치 많이 주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서 이렇게 나누기 이 집도 주고 저 집도 주고 그런데 그분이 느끼는 기쁨은 나누는 기쁨도 있지만 요 상추가 이렇게 파릇파릇 돋아나는 이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이미 그 효용 가치는 다 느꼈다고 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잡지를 돌린대요. 잡지를 돌려서 75만 원을 탄대요. 네, 그렇게 새벽에 2시간을 도니까 용돈벌이도 되지만 부인한테 아니 75된 할배가 나한테 보너스도 줘? 연금 나오는 거 외에 보너스도 준다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75만 원을 타신대요. 그럼 2시간 동안 자전거 타시면서 하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보면 75세에 맞는 취미 활동과 봉사 활동과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네. 또, 네. 90살. 요즘 한 103살 되신 분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분이 온갖 어려움을 일본에서 겪고 한국에 나와서 사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 우리 막내 아들하고 다니면 막내 아들이 더 나이가 들어 보여.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그분 옛날 사진이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요. 옛날 한 20년 전이 지금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이때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이시네요. 이랬더니 이때는요. 욕심이 좀 남아있을 때고요. 이때는 다 내려놨을 때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내려놓은 그 모습이 정말 부처님 같더라고요. 인상이 편안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세월을 완전히 잊고 살 수는 없지만 저런 모습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웃어야 되잖아. 그럼 내려놔야 되잖아. 그럼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되잖아. 건강 챙겨야 되잖아. 물 많이 마셔야 되잖아. 물 하루에 정말 저는 커피만 6잔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물을 많이 안 마셨거든요. 물을 의식적으로 1500cc 먹다 보니까 피부가 이렇게 건조한 게 좀 덜하고요. 입안이 건조하면 부치가 난다고 하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영양제 좋다는 거 천연 영양제로 골고루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밥, 예, 다이어트 하시지 말고 밥은 우리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을 보면 밥에 관한 것도 참 많아요. 미운 사람 볼 때 밥맛 없어 이러잖아요. 이건 속담은 아니지만 네, 밥에 관련된 게 많다는 거죠. 밥맛 없어. 그리고 너 요즘 잘 지내냐 이러는 건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러잖아요. 또 며느리 얘기할 때 며느리 궁금할 때 밥은 해주냐 이러잖아요. 밥은 해주냐. 또 가치 있게 사는가를 물을 때는 밥값은 하냐? 네네. 그런데 이 밥이요. 제 자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밥알이 제자리에 안 있으면 우리 밥풀이라고 하잖아요. 또 말하는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입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주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둥이. 네. 또 이 손 제대로 잘 못 쓰면 손모가지를 부러뜨릴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걸 들으면서 그래 우리 기관마다 다 역할도 있잖아요. 눈은 네, 많은 거를 봐주니까 그래 누나 고맙다. 많은 거를 봐줘서 우리가요 눈병이 나고 하루 안 보이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가 있을 때는 고마운 걸 모르지만 그래 누나 정말 많은 거를 봐줘서 고맙다. 네 우리가 이 입을 잘 놀려야 되는데 예, 입 잘못 놀려갖고 정말 사단이 나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이 주둥이가 되지 않도록 네, 입 관리 잘해야 되고요. 또 네 우리가 이 발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가면 또 사단이 납니다. 어떤 때?
네네. 뭐 도박을 하러 간다든가 아니면 춤추러 간다든가 그게 나쁜 거라기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막 춤추다가 걸려갖고 뭐 뉴스에 나온다든가 요즘 같이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갖고 문제가 된다든가 그래서 항상 정도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정도를 지키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 제 나이 몇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자기 나이를 그렇게 떳떳하게 밝히세요. 이래. 떳떳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저도 이제 철이 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잘난 척은 아니고요.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103살 되신 김영석 교수님도 살아보니까 이때가 제일 낫더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남 부러워할 거 없이 그냥 내 나이, 서 있는 이 자리, 내 가족 이러면서 사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